드디어 발표된 수소차 1만 양병설,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적궁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수소차 1만 대 보급 관련된 정책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주요 산업 업종들 중에 하나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2020년도 1년 내내 이 업종만 보셔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수소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성윤모 장관께서 나와서 올해 수소차를 1만 대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1만 대도 1만 대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이 수소차 보급된 수량을 보면은 승용차가 한 5,000대 정도가 되고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15대랑 택시가 10대, 사실상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2020년도에는 승용차가 15,000대까지 누적 수량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가 15대에서 무려 195대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부 도합해서 15,000대 정도의 이런 수소차가 이제 도로에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한데 수소 충전소 역시도 전년도 대비해서 3배 정도 수량을 늘린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수소차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차가 있구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좀 신기한 마음에 거래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좀 더 현실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 도로에 돌아다니게 되고 보급이 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소차 관련된 시장은 내수시장 전년도 7,600억 규모에서 올해 2조 원대 규모로 상승 전망을 하고요. 해외 수출 역시도 4,600만 불에서 올해 1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점쳐지게 되면서 산업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커질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가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수소차를 1만 대씩을 보급을 할 수 있을까? 가격이 꽤 비싸죠. 현재 우리나라 수소차 뭐 있죠? 현재까지 나온 거는 현대차에서 나온 넥소가 그나마 가장 유일한 제품 자동차고, 또 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재 넥소 가격이 얼마예요? 7,338만원부터입니다. 옵션 추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국산차 옵션 장난질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 가격으로 보면은 7,3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나온 국가 보조금이 2,250만원이 돼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각 지자체마다 이 보급 대수와 이 대수가 끝나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보급 대수와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눈에 띄는 게 강원도에서 2천만원을 보급 지원해 주기로 하게 되면서 국가보조금 2,250 플러스 2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서 사실상 3천만원대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를 이제 수소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소가 올해 1만 대 보급이라는 게 그렇게 허황된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3천만원대면 어느 정도냐면은 K5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얼마 몇백만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출고가 자체는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기회가 현재까지는 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다 소진되게 되면은 10,00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요거는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소차가 단순히 가격이 싸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요즘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정부에서 수소차를 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소차라는 게 수소차가 마치 전기차의 대항마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보세요 한번.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구동이 되는 전기차예요. 결국에는 결국에 전기차예요. 얘도.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백금 촉매를 통해서 생성한 전기로 구동된다는 특징이고, 전기차는 간단하게 배터리가 모터에 연결돼서 그걸로 가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가 방전되면서 구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주행거리가 현재까지는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 기준이고요. 이 수소차는 넥소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있죠. 근데 테슬라가 확실히 주행거리가 길어요. 우리나라 전기차는 300km가 안 됩니다. 완충했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인데, 이 테슬라 모델 3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전기차와 우리나라 국산차랑 비교했는데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랑 전기차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 보완제로 보면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거리 운행할 때 출퇴근으로 하기 너무 좋죠. 왜냐면 집에 와서 주차장에다 콘센트 꽂아 놓으면 돼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 하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거리 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마켓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하나가 잘 나간다 그래서 다른 한쪽이 망해가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는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비용을 따져봤을 때 키로당 25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소차는 어때요? 키로당 73원이 들어가면서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소차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수소차는 아무리 자동차 값을 세일을 해줘도 사람들이 많이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자동차 1만 대 보급과 동시에 이런 수소 공급에 대한 방안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단점이 뭐예요? 수소 생산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수소차가 뭐 궁극의 친환경차다 뭐 나오고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있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기가스 배출했을 때 배기가스가 없어요. 당연하죠. 석유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휘발유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도 당연히 없죠. 하이브리드 차는 반반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을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리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수소차는 이 자료에서는 친환경차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기차와 수소차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전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수소차 전망치는 좋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이것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수소차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수소 생산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질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 세 번째는 수전해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생수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는 계질수소를 이용한 생산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수전해법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각각 이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부생수소라는 거는 뭐냐면,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분해를 합니다. 나프타라는 성분을 분해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부가적으로 수소가 발생을 해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소가 바로 부생수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질수소 생산법이 있는데, 이거는 천연가스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수전해법은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물을 분해를 해가지고 바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전기분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생수소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유리하냐면, 우리나라가 화학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발달이 많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생수소를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나프타를 분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성분 중에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생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이 부생수소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들을 이번에 정책으로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수소차라는 것이 결국에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는 계질수소법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친환경차라는 부분이 퇴색되죠. 실제 수소만 만들어지면은 자동차에서 오염물질은 안 나와요. 근데 이 계질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실상 이거는 친환경차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생산한 수소차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는 약간 이 글로벌 리더 자리를 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힘을 입어가지고 부생수소법이나 혹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이 수전해법, 방법은 있어요. 친환경이에요. 전기로 하는 건데, 근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요.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그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부생수소를 이용한 수소 단가가 떨어지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관련주를 보실 때도 현재는 요런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수소차 관련주를 보면서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냥 수소차 현대차 넥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현대차 넥소에 무슨 시트 만드는 회사가 관련주라고 해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주나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해는 잘 되시죠? 그래서 부생수소를 이용한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SD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SDG를 가지고 있는 이 SDG가 풍국주정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풍국주정이 왜 수소차 관련주냐? 이래서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소산업에서 긍정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경제 확장 국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SDG의 지분을 56.4%를 가지고 있는 게 풍국주정이고요. 그래서 지하 수소 배관망을 통해서 수소가스를 공급하는 울산 스마트 수소시티 구축 사업에도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풍국주정이 왜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EM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EM코리아는 현재까지는 약간 투자하는데 의문이 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EM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이 수전해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은 EM코리아는 대박 날 수도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M코리아는 차세대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글로벌적으로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추세에 맞는 거는 SDG 요거지만, 부생수소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요걸로 수전해법으로 가는 것을 투자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친환경에 가까운 방법이고 가장 깨끗하게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생수소도 마찬가지로 석유와 공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아직 기술력은 의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의 주가를 보시면은 풍국조정의 주가가 1년에 한 번씩 대박나는 종목이에요. 항상 보면 17년도에도 이만큼 올라갔고 18년도에도 마찬가지, 19년도에도 마찬가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나와서 막 수소차 막 홍보하면서 그렇게 좀 띄우는 감이 있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풍국조정이 최근에 주가가 살짝 들어 올려지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자리가 2자가 넘어가는 구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왜 못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는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까 봤던 풍국조정이랑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쎄하죠.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네들의 방법은 똑같은 수소차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정부의 정책이 부생수소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예요. 하지만 회사가 좀 더 저는 분발해가지고 글로벌 어떤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10,000원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현재 주가가 완전 바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만 보더라도 뭐 고평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차트를 보실 수 있다면. 그죠? 굉장히 싼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생산량 자체가 뭐 부생수소법이 됐든 수전해법이 됐든 점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서 2040년이 되면은 현재 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15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를 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건 40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오바고 우리는 그것보다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뒤를 보고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수소 경제라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전기차 얘기도 있었고 뭐 수소차도 있었는데 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을 저는 이제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엄청 올라갔죠. 테슬라가 작년 가을 대비해서 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들어가도 너무 고점이라. 지금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옥석가리기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쪽이라고 섞여가지고 그냥 막 너도 나도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게 요게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를 포함한 판형 모듈이에요. 앞으로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여기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요. 모터 여기 있죠? 바퀴 달렸죠? 틀 있죠? 그 나머지 여기다 시트 넣고 외장만 이쁘게 만들면 자동차 나옵니다. 모듈형이에요. 모듈형. 그러면은 이거 디자인 이쁘게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위에만 만드는 거고 핵심 요 부분은 배터리 회사들이랑 손잡은 어떤 그런 합작 법인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실제 마진 누가 다 가져가요? 배터리 회사들이 마진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3대 회사 있죠. 누구 있어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 세 회사가 우리나라 배터리 전문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완성차가 많이 없고 왜 배터리에다 몰빵을 하냐,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문이 가지신 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 세 회사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삼성 SD에서 만든 이 껍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핵심을 가지고 BMW가 사가가지고 이제 껍데기 만들고, 그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돈 다 벌고 이 회사는 이제 디자인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기술력은 배터리 회사가 다 가지고 있고, 왜냐면 전기차의 한계가, 전기차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운행거리인데 그거는 배터리 용량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배터리 용량이 큰 게 비싸죠.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회사만 잘 조인을 하면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의 마진은 지금이야 테슬라가 지금 뭐 1등 회사니까 치고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그거에 반면에 수소차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 구동 자체도 틀리고 에너지를 뽑아오는 것 자체도, 전기차는 배터리에다 그냥 코드 꼽아서 충전하면 되지만 얘네는 그렇지 않거든요. 화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가 정부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통해서 1만 대 보급 계획을 통해서 수소 경제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관련주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소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다루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수소차가 788대가 팔렸대요. 올해는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배 정도.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수소차 판매량이 글로벌 1등이었어요. 수출량, 판매량. 근데 올해도 1등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지금 현대차가 수소 전기 트럭을 팔려고 하고 있죠. 왜냐? 운행거리가 기니까.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걸 장점으로 해서 장거리용 트럭 시장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생긴 것도. 거기다가 드론, 연료전지까지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조금 더 이제 볼만한 종목들이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내용들인데 뭐 다양하게 나오고, 일단 올해 스위스로 수소트럭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수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연내 미국 중국에 수소 드론을 3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중국 시범 도시에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으로는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바로 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DMI는 상장사는 아닌데요. DMI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인데, 얘네가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한 드론으로 올해 2020년도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를 양산을 했고, 올해는 드론에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드론 해보신 분들 그 용량 얼마나 갑니까? 중국산 드론 얼마나 가요? 한 30분, 조금 저가형은 20분. 거기다가 만약에 카메라 달았다 그러면은 그 구동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기능이 많고 장착이 돼 있을수록.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하고도 2시간 이상 비행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두산입니다. 두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두산 DMI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공동 개발하기로, 여기 전략적 파트너십 비트윈 두산 앤 마이크로소프트 드론 솔루션즈, 올해 1월 8일날 CES에서 이런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공동 개발하겠다. 참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자예요. 왜냐면 주가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2018년도부터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MS가 지금 돈이 많은 상태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력을 이용한 드론이에요. 그 드론 사업이 지금 두산이랑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두산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왜? 수소 연료 전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은 두산에 대해서 이거 무거운 종목 아니야, 막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산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들을 탈바꿈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건설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옛날 산업을 보지 마시고 두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관련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요 회사가 현재 두산의 자회사고 아직 미상장 상태인데, 두산이 근래 작년이었죠,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를 쪼개버리면서 마치 이 두산이 지금 거의 뭐 추락하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의 뭐 날개 없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탈출시킨 거예요. 솔루스하고 두산 퓨얼셀, 니네는 살아라, 이 배는 침몰하고 있지만 너네는 살아라라고 지금 구명정을 띄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산 솔루스는 상장하고 나서 날아가고 있고요. 그죠? 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28,000원까지 올라왔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존재감은 없지만 저는 이런 식의 파동이 그려지면서 조만간 부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회사는 약간 사업 영역이 좀 다른데,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두산 퓨얼셀은 연료전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수소차 쪽에 좀 더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DMI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이거는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공모가가 얼마 설정되거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산이 지금 몰락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탈출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요건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현재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 SDI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가 그 당시가 언제였었죠? 그 당시가 2016년도 17년도 뭐 요맘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10만원짜리 주가가 지금 3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1년, 2년, 3년, 4년 만에 3배 이상 올라왔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배터리 쪽으로 인정을 받아서 갔던 것처럼 수소전지나 수소 드론 쪽에 있어서는 두산이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도 올 한 해를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이밍은 어차피 좋은 회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됐잖아요. 이제 누구나 봐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조정받을 때 받으시면 좋아요. 하락할 때 사시면 좋고, 솔루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기차가 너무나 과열됐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죠. 물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지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 구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련주가 뭐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몇 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 만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큰 수익 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